우리 강서구청에 가보면 여기 통합 예약 여기 접수하는 데 있죠? 이렇게 접수하셨죠? 접수하신 분도 있고 그냥 여기 오셔서 여기서 해드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혼자 하려면 여기 가잖아요. 통합 예약. 올 필요 없어요. 여기 와서 정보화 교육을 하면 여기 자료실이라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디 하실 겁니다. 이거를 제가 해드리려고 자료실에 오면 안 넘어가네. 사이트 안 오셔도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오니까는 안 들어가잖아요. 인터넷이 느려져가지고 여기 자료실에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았어요. 다운을 받아가지고 다시 환경 설정 잠깐 가서 한글을 다 열어보시죠.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돼도 하나를 해놓으면 문서 작성이 가능하죠.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구 이렇게 오셔서 어저께 했던 거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환경 설정 이렇게 가고. 그래서 최근 문서를 어떻게 열지 이런 것들, 또 최근 문서 보이는 거 몇 개 할지, 또 최근 문서 목록에 임시 폴더 문서 표시 이거를 여쭤보는데 자료를 찾으니까 없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인터넷 문서를 다운로드 받으면 옛날에는 임시 폴더에 들어갔었거든요. 템퍼레리 인터넷 파일 막 이래가지고 임시로 폴더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운로드 받으면 임시 폴더로 안 들어가요. 다운로드 방으로 가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실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이 예제를 이렇게 딱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인터넷에서 받으면 다운로드 폴더로 가기 때문에 임시 폴더로 지금은 안 간다. 그렇게 설명드리니까 이거는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이용해 본 적이 없어요. 또 마우스 2번 누르는 것에 입력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거 한번 다 여러분은 체크된 거 풀려 있죠? 풀려요. 그래서 이걸 해놓으면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곳에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체크는 일단 해놓으세요. 마우스로 2번 누르기 요거에 체크하자는 네네. 말씀이세요? 원래 입력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엔터 쳐가지고 커서 옮겨서 해야 되죠. 아니면 스페이스바 눌러서 하거나. 근데 이걸 해놓으면 내가 마우스 하는 곳에 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파일 이렇게 넘어가 볼까요? 파일 쪽으로 오면 백업 파일 만듦 여기 체크는 안 돼 있죠. 근데 보통 고급 프로 환경 설정은 어디에서 들어갔어요? 환경 설정은 여기 도구 누르면 여기 환경 설정 이렇게. 나중에 혼자 작업할 때는 뭐 여기 들어올 일은 거의 없어요. 설명만 좀 대충 해드리는 거예요. 또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게 복구용 임시 파일 폴더 자동 저장 있죠. 그래서 작업하다 보면 이게 자동으로 막 저장해요.
무조건 10분 되면 저장한다. 쉴 때 10초마다 저장한다.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뭐 한두 장 하니까 이걸 그렇게 못 느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책 쓸 때 있잖아요. 책은 이걸 한글로 만들었거든요. 한글로. 그럼 이게 90페이지가 넘잖아요, 이게. 그죠? 그럼 이렇게 자동 저장 해버리면 작업이 안 되더라고요. 10분마다 막 자동 저장 들어가면 막 저장하죠. 그럼 그때는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풀고 하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작업 상황에 따라서 풀어서 할 수도 있다. 이걸 해놓는 거는 이게 혹시 다운돼 가지고 날아갈 경우에 복구할 수 있게 이렇게. 요즘 프로그램들은 복구되죠. 이게 멈춰가지고 막 빙글빙글 돌면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꺼버리면 복구용 파일이 이렇게 딱 떠요. 그래서 확인 딱 누르면은 아까 작업했던 것들이 확 뜨죠. 그래서 프로그램들이 좋아졌어요. 그 전기 나가고 이러면 이거 데이터 다 날아가는 거죠. 옛날에는 다 날아갔잖아요. 전기 지금 잘 안 나가죠. 옛날에는 나갔거든요, 전기가. 지금은 나가진 않는데. 그래서 아무튼 프로그램이 좋아져서 복구형 파일을 만든다.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엑셀도 그렇고 나와요. 요거 USB 주인 있어요? 조자리에 서 있는데 어머니까 아시죠? 네. 아무튼 기본값으로 이렇게 하고, 큰 문서 다루는 분은 여길 건드려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백업 파일 만들면 안 돼 있는데, 내가 이게 컴퓨터 많이 하다 보면은 파일들이 확장자가 BAK가 붙는 것들이 있어요. 고급 프로그램들 보신 적 없죠? BAK가 백업 파일이에요. 백업. 그래서 이거를 해놓으면 혹시 원본 파일이 날아가면 백업 파일이 있으면 그 파일을 살릴 수 있어요. 그 대신 뒤에 뭐가 붙으냐면 이력서.bak 이렇게 붙어요. BAK가 붙은 건 다 백업 파일이에요. 엑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웜 파일이 날아갔을 때 백업 파일로 어떻게 살려야 되냐면, 한글 파일은 HWP를 붙이면은 살아나요. 백업 파일은 못 써요. 못 쓰는데 확장자를 바꾸면 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엑셀에 BAK가 붙으면은 XLS 확장자를 그걸로 주면 되죠. 파워포인트는 PPT 이렇게. 좀 어렵죠 이거는. 넘어가는 거로. 그래서 컴퓨터를 많이 하다 보면 이것들이 상황이 되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넘어갈게. 그러면 일반은 볼 거 없고, 글꼴 이런 것도 세문서 어저께 봤었고, 여기서 결정하면은 이 용지 여백으로 나온다 그랬죠. 항상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나가 볼게요. 다른 것들은 뭐 별로 건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설정하고 나갔어요. 이제 이렇게 보죠. 서론이라고 이렇게 써봐요. 서론. 아까 그걸 해버리죠. 서론이라고 써봤어요. 그럼 한 요 정도에다가 본론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엔터를 막 쳐야 되죠. 근데 여기다가 커서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가 커서가 찍혀요. 본론 이렇게 가죠. 또 좀 내려서 결론 이렇게 하면 미리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해놓고 보기 모드를 한번 눌러버리잖아요. 보기. 더블 클릭해도 그것도 안 되는데.
아까 그걸 해놨어요? 뭐요? 아까 여기 도구에서 네. 여기 환경 설정에서 여기 마우스 두 번 누르고 해보셔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해놓으면 안 되죠. 그 보기를 누르고 여기서 문단 부호를 체크해봐요. 문단 부호. 문단 부호. 문단 부호를 체크하면 엔터가 쳐진 게 이렇게 보여요. 네. 보이시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자동으로 해줬을 뿐이지 같다 이렇게 봐야 되죠. 지금 이렇게 한 거랑 서로는 이렇게 하고 엔터 이렇게 하게 돼 있죠 원래. 본론 이렇게 하고 엔터 결론 이렇게 한 거랑 자동으로 해주는. 근데 원칙은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엔터가 쳐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보기 눌렀어요. 보기의 이 기능은 많이 써요. 문단보호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엔터 쳐진 자리가 어디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조파원보호를 눌러보세요. 조파원보호는 지금 실익이 없죠. 아무 표시도 없죠.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입력에 가가지고 입력에 가면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는데 여기 글상자라고 있어요. 입력에 글상자 찾았어요? 네. 요걸 누르고 여기 빈 공간에다 이렇게 하나 그려봐봐요. 사각형 이렇게 나오시죠? 네. 예. 또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이렇게 한 번 더 해볼게요. 타원 이렇게 나오고 또 입력을 눌러서요. 입력을 눌러봤어요. 이번에 뭐 넣어보냐면 그림을 넣어볼게요. 그림은 여기 그리기 마당에도 있고 그림도 있는데 일단 그리기 마당 거 하나 넣어볼까요? 그리기 마당을 눌렀어요. 그리기 마당을 누르면 맨 위에 이렇게 처음에 기본 도형 이렇게 걸려있죠? 네. 어디 가볼까? 미풍양속. 여기 미풍양속을 한번 누르시면 미풍양속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나오시죠? 네. 여기서 뭐 하나 넣어보는 게 좋을까요? 소싸움 하나 넣어볼까요? 소싸움 선택하고 넣기 하면 안 들어가죠. 마우스로 더하기 모양 됐을 때 왼쪽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 아래쪽으로 드래그하고 하면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요. 그리기 마당을 이렇게 누르면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딱 목록들이 쭉 돼 있잖아요. 거기서 전통에 가보면 미풍양소. 그래서 필요한 것들 이렇게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사군자 막 이런 거 있죠? 속담 막 용그림 하려고 그러면 지금 미풍양속에 가보면 쭉 내려서 소싸움으로 했는데요. 다른 거로 하셔도 돼요. 닭싸움. 그래서 넣기 하면 안 들어간다 그랬죠? 더하기 모양 됐을 때 이렇게 드래그 해야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조판 부호가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구나. 그럼 작업하다 보면은 이렇게 조판 부호가 눌러져 있으면 사각형이 있어요, 타원이 있어요, 그리기가 있어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얘를 지우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거 뭔데 이게 있나 그래서 얘네들을 지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눈치 봐도 안 되겠죠. 딱 봐도 지우면 이렇게 돼요. 지웠다.
지워. 그럼 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각형은 얘가 없어지죠. 그래서 얘네들이 같은 한 몸이에요. 얘는 지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판벌을 풀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풀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안 되는 분도 있는 것 같아. 반응이 없는데. 컨트롤 A 해가지고 컨트롤 A에서 다 지우세요. 컨트롤 A, 컨트롤 A. 그럼 선택이 다 돼요. 딜리트, 딜리트 해봐요. 키보드에 딜리트, 딜리트 키보드 아시죠? 다 지워졌죠? 이번엔 이렇게 해보세요. 입력을 또 눌렀어요. 그림으로 넣어볼게요. 그림을 눌렀어요. 그림은 어디 있냐면 내 컴퓨터 이렇게 가보시죠. 내 컴퓨터 내 컴퓨터 내 컴퓨터 왔어요? 로컬 디스크 C 더블 스크롤바를 이렇게 내려봐요. 사진 낼 때 자기가 어디다 넣는지를 알아야 되죠. 지금은 이제 제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알려드리지만 여러 파일 모음으로 와보면 사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뭐 가마솥 그림도 있고 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여기서 뭐 하나 넣어볼까요? 김치전은 있어요? 여러분 침 넘어가라고 김치전을. 네, 이렇게 누르고 또 더하기 모양 돼 있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김치전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아, 여기 그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조판보가 선택이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빈대떡 김치전 없으면 다른 거 넣어도 돼요. 김치전을 선택을 하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죠. 그럼 여기서 누를 수 있는 게 뭐예요? 넣기밖에 없죠. 이건 뭐 말 안 해도 자동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바로 이렇게 안 들어가요. 더하기 모양 된다 그랬죠. 이때 왼쪽 누르고 사각형 그리듯이 밑으로, 아니면 마우스를 왼쪽을 눌러버리잖아요. 그러면 되게 크게 들어가요. 그냥 알아서 크게. 그러면 자기가 찍은 사진은 엄청나게 크죠. 그럼 작업 양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막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만. 제가 여기 이제 그림을 넣은 이유는 이제 또 보여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이제 보기를 또 눌러봐요. 보기 누르면은 그림이 체크돼 있죠. 여기 봐봐요. 보기 밑에 보면 그림을 체크를 풀어봐요. 그럼 이렇게 우편 봉투처럼, 우편 엽서 그거 뒷모양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전화 오실 때 우리 집에는 그림을 넣으면은 항상 이렇게 나온다. 인쇄할 때는 파일 눌러보세요. 인쇄. 인쇄 미리 보기.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인쇄할 때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을 알고 이제 쓰는 게 지금 수업받는 목적이죠.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프린트 하는 데는 지장 없다는 거예요. 닫기. 닫기 하고 나오실게요. 그래서 한글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오면 거기 가가지고 그림이 체크가 풀렸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다시 체크해 주는 거죠. 그럼 나온다 이렇게 봐요. 이거는 왜 이렇게 놨냐면 문서 큰 거 다룰 때 있잖아요. 이 그림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일이 늘어진단 말이에요. 이 프로그램이 버벅거려요. 여기 큰 문서 다룰 때 사진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러면 프로그램이 버벅거린단 말이에요. 느려지고. 그런 거 한 번도 못 느끼셨죠? 네. 그러니까 문서를 한두 장 하면 그런 걸 느낄 수 없는데요. 큰 문서를 다루면 프로그램이 느리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럴 때는 이 그림을 체크하고 풀면 있는 표시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가벼워지게 하려고 있는 표시만 기능이 있는 거예요. 다시 체크하고 그림은 그래도 체크해 놓고요. 조판보랑 문단보는 때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만 해볼게요. 저는 이거를 김치전을 원장으로 다 만들어버려요. 상하. 컴퓨터는 이런 기능이 되죠. 하나만 있으면 또 다른 거로 보여드릴게요. 이건 나중에 전 금방 하죠. 이건 어떻게 했냐면 복사해서 한 거예요. 하나 여기 하나 있었지 아까. 네,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회전을 시킨 거죠. 안 해도 돼요. 또 이거 못 해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하실게요. 파일 새 문서 이렇게 와가지고 어저께 전세 계약서를 꺼냈었잖아요. 새 문서 이렇게 와서 문서 마당에 와서 서식 파일 찾기에 가가지고 전세 이렇게 해보세요. 전세. 이게 빨랑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나와버리면 늦게 하다가도 다운되기도 하죠. 전세 계약서라고 나와요. 이거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서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전세 다 꺼냈어요? 아직도 돌고 있어요? 조금 기다리면 아마 나올 거예요. 양식이 굉장히 많으니까 얘가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제 문서를 열어보면 이렇게 그 조판부랑 문단부가 이렇게 표현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드리려고요. 전세계약서 못 꺼내시는 분 안 나와요? 여기 첫 우리가 전세라고 이렇게 써. 아, 잘 못 따라가셔. 제 거 다시 보셔요. 파일에서 이렇게 문서 마당에 이렇게 오시면 탭이 세 가지가 있는데 최근 이용한 거 문서마당 꾸러미, 서식 파일 찾기. 문서마당 꾸러미 어저께 이렇게 양식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어디 들어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눌러서 자기 관계된 게 문서가 있으면 꺼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이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다 그러면은 선생님 문서를 뒤지면 학교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나오겠죠. 지금 우리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니까 검색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서식 파일 찾기에서 여기 입력란에다 커서를 찍고 전세 전세하고 엔터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입력창에는 글씨를 쓰라는 거 당연히 머리 돌아야죠. 아, 이렇게 쳐는구나. 인터넷도 그렇잖아요. 네이버 이런 데 와가지고는 이런 데 오면 여기다가 전세 만약에 찾으면 계약서 이렇게 찾으면 전세에 관련된 게 나오지 않겠어요? 다 이런 식으로. 그럼 기다리면 나오죠. 전세계약서는 몇 개 나와요? 무엇이요? 하나잖아요. 하나 나오죠? 이력서는 이렇게 여러 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나오면 그냥 여러 개 하면 되고, 이력서 같은 게 여러 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고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열어가지고 막 영어 이력서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머리는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열었어요. 열었죠? 그럼 여기 조판부랑 문단보호가 이렇게 풀리면 여러분은 풀렸어요? 체크돼 있어요? 체크돼 있어요? 네. 문단부호는 엔터 자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문단이 우리가 문서 작성할 때 아무 데서나 엔터 치질 않아요. 막 이렇게 타이핑 하죠. 하고 나서 문단이 끝날 때 엔터를 한단 말이에요. 뭐뭐 하였습니다. 다 나온다고 해서 다 엔터 치진 않아요. 엔터를 치면 뭐가 문제냐면 편집이 어려워져요. 아무 데서나 엔터를 쳐버리면 편집이 문단에서 이렇게 글씨 크기를 줄이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오죠. 그래가지고 문단에서 이렇게 책 쓸 때도 문단에 잘 맞게 이렇게 해야 돼요. 엔터가 문단 표시예요. 조판부어는 어떤 걸 조판이라고 해요? 조판부어는 스페이스바 이렇게 여기서는 스페이스바 아, 스페이스. 탭키 그리고 아까 그림 그렸을 때 그림이에요 사각형이에요 막 그런 거 나왔었죠. 그런 게 조판부어라니까요. 아까 여기 사각형도 그리고 저거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글상자도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예, 예. 글상자를 그리면 제가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사각형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 이게 조판부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런 게 조판. 다시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조판보다 여기에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그리기가 있어요. 이런 게 뭐라고요? 조판부. 조판부어라 그래요? 또 그림 넣으면은 또 그림이 있다고 이렇게 나오죠. 표 넣으면은 표 있다고 또 나와요. 표 여기 표 있잖아요. 표라고 이렇게 써 있죠. 이런 게 조판부어예요. 그럼 이게 안 나오게 하려면은 조판부어를 해제하면 이게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이냐 안 보이냐 그거예요. 이런 표시를 막 지우려고 그러는데 지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게 하느냐 안 보이게 하느냐 그 차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막 이거 지저분해서 없애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문서가 있을 때 나 이렇게 파랗게 돼 있는 이 모양 안 보고 싶어 이거 지우고 싶어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지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보이게 체크해서 보이냐 체크 풀어서 안 보이냐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꺼내놓고 하는 게 좋아요? 안 꺼내놓고 하는 게 좋아요?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에요. 근데 봐봐요. 이런 데다가 만약에 여기 넘버링 해야 되잖아요. 넘버 있죠? 네. 그러면 그냥 쓰면은 그냥 커서 찍어보세요. 숫자를 쓸 수 있겠죠? 15,960 다섯 번째 계약서예요. 15,965 써봐요. 15,965 그럼 어떻게 됐어요? 밀렸죠? 여기가 두 줄로 밀렸잖아요. 밀렸죠? 그래서 안 밀리게 하려면 저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자 앞에다 놓고 백으로 지워야 되죠. 백으로 지워보셔요. 이거 뒤에 걸 지워야 되겠네. 실행 취소. 여기 밑으로 내려온 거 있잖아요. 여기 뒤에 거 밑에 줄 거 요거를 해야 되겠다. 여기를 지워야 되겠다. 앞에 거 지워버리면 안 되네. 밑에 줄로 넘어간 거. 얘는 왜 이렇게 놨냐면 밑줄을 표시해야 되는데 글씨가 없으면 밑줄이 표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해준 거예요.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는 글씨 한 글자처럼 취급을 해요. 스페이스바를 넣어주면 밑줄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를 써서 표현하셔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냥 해놓으면 밑줄을 먹거니 스페이스바를 넣어가지고 해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리 양식을 해놓은 거죠. 해놓은 거잖아 이거는. 자기가 하려면은 이제 그냥 여기 숫자 쓰고 여기 블럭 잡아가지고 여기 밑줄 하면은 이게 밑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양식을 하나 딱 해놓으면 작업하기가 수월해지는 거죠. 이거 계약서 쓸 때 이거 표 만들어가지고 이 작업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안 해. 이런 걸 찾아서 한다고요. 계약서를. 물론 이제 견적서나 이 전세계약서도 이제 내가 맞게 하려고 그러면 작업을 할 수는 있죠. 근데 보통은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하거나. 또 여기 안에 보면은 또 여기 들어간 거 있죠? 이런 것들. 탭키. 벌려놓는. 여기도 표시가 있죠? 이것도 이제 안 밀리려면 이렇게 블럭 잡고서 한다는 거예요. 여기 숫자도 봐봐. 여기도 숫자 쓰면은 이것도 막 밀리겠죠? 여기도. 그래서 보기 누르면은 이게 조판부를 풀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놓고 하면은 작업이 더 수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봐요. 블럭을 잡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어지면서 쓰겠다는 거죠. 길성, 아파트 이렇게 써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 모드에 이 문단 조판, 그림 이런 것들 설명드리고 있어요. 또 몇 개만 더 써보면 소재지, 강서구, 내발산동, (850번지) 백일동 705호 이렇게 써봤어요. 이거 많이 쓰는 분은 누구예요? 공인중개사 그런 분들이 많이 쓰죠? 아버님이랑 저랑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님이 임대인이고 저가 임차인인데 둘이 쓰면 돼야 안 돼요? 될 것 같아요? 둘이서 하면 돼요? 공인중개사 안 끼고? 안 돼요? 된다. 된다. 안 된다. 아버님 혼자네? 임대인 혼자네? 돼요, 이게. 된다고요. 계약이 돼요. 한글 할 줄 알면 계약서 쓰면 돼요. 공인인증도 받아야 되나요? 만약에 그렇게 개인했으면 부동산 인증받는 거 필요 없어요. 당사자 당사자 계약이니까.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믿냐? 돈을 주잖아, 내가. 돈을 입금시키죠? 그럼 돈 받았죠? 저거 이거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받으면 돼요. 똑같아요. 왜 공인중개사에서 하냐면 누가 집 내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좀 안전하긴 하지, 거기서 하면. 요거로 해도 되긴 해요. 구조,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그래서 한글 배우면 이런 거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그걸 말씀드리려고.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다. 저 옛날에 이거 제가 이제 전세 살았는데 증액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썼어요. 2천만 원 올리시죠. 그럼 2천만 원 증액한 거로. 그럼 두고 뽑아가지고 임대인 하나, 임차인 하나 이렇게 가지면 되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계약이 되는 거예요. 돈 보내고. 저거 이걸 쓸 수 있잖아요. 한글을 하니까 제가 뽑아서 하면 중개사 거기 안 가도 되죠. 수수료 안 들잖아요. 서로 좋죠. 용도, 주거용, 중국에 보니까 아파트를 그 납골용으로 막 해놓던데. 뉴스 보니까. 면적 85 제곱미터 32평.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한 칸에 글씨가 두 개가
여기서 왜 엔터를 쳐도 85 제곱미터하고 엔터를 쳤겠죠. 앉았어? 앉지. 제곱미터는 어떻게 넣었을까? 제곱미터는 이렇게 넣었어요. 여기다 하기 그러니까 주거용 여기 뒤에다가 연습 85를 써봐요. 두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영어로 M2 85 영어 M 뒤에다가 2 네. 예, 이렇게 해요. 그게 그럼 좀 모양이 이상하죠?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일단 엔터를 또 쳐요. 또 85 이렇게만 써놔요. 왜 엔터를 쳤냐면 여기서 서식을 바꿔버리면 여기도 똑같이 따라 먹거든요. 그래서 미리 엔터를 쳐서 입력해 놓은 거예요. 한글은 입력을 이렇게 글씨를 쓰잖아요. 쓰고서 이거를 서식을 줘버리면 밑에 거까지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엔터를 치고 하는 겁니다. 엔터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저만 하는 거예요. 전세 계약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제목으로 크게 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버리면 절만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정렬하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밑에다가 이렇게 엔터 치면은 똑같이 봐봐요. 가운데 정렬이 되면서 똑같이 이렇게 32포인트 나오죠. 그러면은 또 서식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거를 너무 크잖아요. 그쵸? 내용은 좀 작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양쪽 정렬하고 일이 번거로워지니까 글씨를 쓰고 이거를 제목으로 하려고 그러면 엔터를 쳐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서식을 주든지 아니면 다 써놓고 하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글을. 왜 그런다고요? 여기 서식을 주면은 밑에 것까지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이제 위첨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위첨자를 해버리면 밑에 것까지 다 위첨자로 다 먹기 때문에 지금 엔터를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85 제곱미터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 자를 블럭 잡아요. 이자 블럭 잡았어요? 그럼 어떡하냐? 오른쪽을 누르면 글자 모양이라고 가야 돼요. 오른쪽 글자 모양. 글자 모양이 단축키가 어떻게 돼 있어요? Alt L로 돼 있죠. 그래서 한글 많이 하는 분은 이걸 외운다는 거지. Alt L 글자 모양. 와 문단 모양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모르면 무조건 오른쪽 하면은 메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나와요. 모르면 오른쪽. 자주 써서 이제 외우면 단축키로. 그래서 글자 모양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글자 모양에 오면 여러 가지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 중에 여기 위첨자, 그럼 글씨가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래 하면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위첨자 하면은 아까 글자 쓴 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85 제곱미터 이렇게 표현되죠. 부동산 일을 하려면은 제곱미터를 많이 쓰겠죠. 알아둬야 돼. 그 분양 면적, 공용 면적, 전용 면적 막 할 때. 또 어떻게 쓰냐면 문자표를 가지고 이용해요. 그럼 85 제곱미터 뒤에다가 밑에 거로 또 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로 표현을 한다 그랬죠. 이번에 어떻게 눌러야 되냐면 키보드에 보면 컨트롤이랑 F10이 있어요. 해봐요. 컨트롤 누르고 F10.
F10. 그래서 기능키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한글은. 키보드. 컨트롤이 요거죠, 요거. 얘랑 F10이랑. 두 개 누를 때는 하나 눌러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눌렀다 떼는 방식으로. 세 개 누를 때는 두 개 눌러놓고, 나머지 하나 떼는 방식으로 이렇게 쓰게 규칙이 돼 있어요. 동시에 이렇게 안 하고, 하나 눌러놓고, 나머지 눌러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키보드는 하나 누를 때도 있고요. 두 개 누를 때도 있고, 세 개 누를 때도 있고요. 그만 눌러요, 이제. 세 개까지밖에 안, 네 개는 안 해놨대. 그래서 한글 쓰시는 분들은 알아놓는 거죠. 문자표 가는 거를. 컨트롤 F10 누르면 문자표가 나오죠? 네, 문자표 입력 이렇게 해서 문서에다가 적절한 문자표를 입력하면 더 보기도 좋고 또 표현력이 증강이 되죠. 그럼 여기는 어디 가야 되겠냐면 단위 기호라고 찾아봐. 여기 단위 기호. 아, 예. 예. 다리. 여기서 찾아서 써요. 여기 있죠? 제곱미터, 제곱센티미터, 제곱밀리미터, 제곱킬로미터 이렇게 돼서 이게 보기는 더 나은 것 같아. 위첨자보다. 아, 이렇게 해서 썼구나. 문자표는 엄청나게 쓰죠. 문서 작성할 때. 넣기. 여기 들어간 거 보이시죠? 요거보다 더 얘가 더 표현력이 이쁘죠? 조그매가지고. 저는 여기 위에 거도 여기 글자를 좀 줄여봤어요. 그러면 이 조그맣게 이렇게 나오긴 해요. 블럭 잡아가지고 6pt, 7pt 이러면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네. PT는 예, 10이요? 기본값이 10pt인데 한 6이나 7pt 하면은 작아지겠죠, 글씨가. 아, 예. 그래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 전세 보증금 여기도 탭키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일정한 간격을 띄우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벌려놔야 되니 이렇게 스페이스바로 해도 되는데 탭키로 해서 이렇게 덜을 넣어놓았다는 거죠. 이거는 뽑아가지고 쓸 때 유리한 거죠. 프린트 해가지고 쓸 때. 그냥 써버리면 이제 막 변수가 생기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드래그하고 쓰면은 더 깔끔하게 이제 나오겠죠. 작은. 그럼 길성 아파트 85면은 지금 얼마 받아야 되냐? 5억. 5억은 살래요? 5억이면 들어올 거예요? 안 들어올 거예요. 4억 5천으로 깎아줄게요. 한글로 4억 5천 만원 정 이렇게 표현하죠. 4억 5천만 원 정. 4억 5천만 원. 4억 5천만 원. 그럼 여기도 커서 찍고 하면은 여기도 쫙 밀리겠죠. 여기도 글씨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그냥 써보면 어떻게 되나? 450 쉼표 000 쉼표 000 이렇게. (4억 5천만 원)
근데 여기는 너무 밑줄이 많으니까 이렇게 드래그해서 지우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딜리트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기는 좀 더 밀어버릴까? 스페이스바로. 나머지도 이제 쭉 써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끝에 오면은 여기 표라고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이건 왜 보인다 그랬어요? 조판보가 체크돼 있어서 나온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이제 조판보랑 이걸 풀어버리면 되겠어요. 그럼 깔끔하게 자료가 나올 거예요. 해보세요. 나머지는 쭉 쓰면 되겠죠. 쭉 쓰고 프린트해서 도장 찍고. 임대인용이다, 임차인용이다 이런 거 체크하는 거 이거 프린트하면은 체크하는 거 쉽죠. 볼펜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전자문서일 경우에는 체크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기능 모르면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해드려 볼게요. 임대인용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뭘 써야 되냐면 글자 겹치기 기능을 써야 돼요. 임대인 앞에 여기 사각형 뒤에다가 커서를 찍고 찍었어요? 네. 지워요. 딜리트? 지우는 건 뭐로 지워야 되죠? 백으로 지워야지. 백으로. 백스페이스. 백스페이스. 그 다음에 메뉴를 어디를 건드려야 되냐면 입력을 이렇게 눌러보셔요. 입력. 입력에 보면 오른쪽에 여기 아까 문자표 여기 입력 누르면 여기 있어요? 그렇죠? 예. 입력 눌러서 갈 수 있고 또 뭘 해야 되냐면 지금은 입력 도우미 글자 겹치기 이것도 나중에 나오는데요. 미리 한번 예습해보고 나중에 나오면 또 해보고. 그래서 네모난 거에다가 이 체크 표시를 겹치면 임대인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글자 겹치기 찾았죠? 네. 그러면은 해볼게요. 겹쳐 쓸 글자 이렇게 나왔죠?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쓰면 겹쳐지는 건데 연습으로 만약에 7이라고 쓰면 동글맹이에 7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들어가죠? 왜 동글맹이에 들어가요? 여기 봐봐요. 모양과 겹쳐 쓸 여기 모양이 여기 있어서 그래. 이렇게 처음에 있는 거에 무슨 모양이면 동글맹이, 그죠? 두 번째 거는 이제 반전된 원, 세 번째는 사각형, 반전된 사각형, 삼각형 뭐 이런 거에다가 겹쳐 쓰는 거죠. 그러면은 체크 표시를 여기 7자 대신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체크 되겠죠. 그럼 체크 표시를 드려볼게요. 7자를 지워요. 7자를 지우고. 숫자를 지워요? 네. 7자 대신에 이렇게 갈매기 표시를 넣어야 돼요. 그럼 갈매기 표시는 문자표에 있거든요. 근데 문자표가 여기 뒤에 있는 거는 못 넣어요. 원래 프로그래밍 규칙이 이렇게 창이 이렇게 떠 있으면 뒤에 거는 못 누르게 돼 있잖아요. 규칙이. 그래서 문자표를
컨트롤 F10을 이용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F10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컨트롤 F10 해보세요. 아까 했듯이. 컨트롤 누르고 F10. 다 기능키. 기호 1로 와보세요. 아까는 뭐 단위 기호 눌렀는데 이번엔 기호 1. 아, 기호 1 이렇게 눌러봐가지고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이렇게 쓰겠구나. 그래서 필요한 것들 위주로. 그래서 기호 1에 가면 여기 이렇게 체크 표시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요거 있죠? 예, 요걸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누르고 넣기.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넣기. 그럼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사무실을 하려면 한글 기능을 일단 알아야 되죠. 계약서 써야 되니까. 이거부터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거죠. 계약서에 있는 그 기능만. 당장 급한 거. 모르면 이제 실장도 가지고 해야지. 실장도. 이렇게 해서 뽑아내고 또 이제 임차인용으로 또 뽑아내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봐보셔요. 이렇게 썼다.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임대인용도 해야 되고 임차인용도 하고 사무소용을 하려면 저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죠. 파일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하기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지금은 저장하기에 대해 다른 이름으로 해야 돼요. 처음 할 때는 이게 실익이 없죠. 저장하기 해도 되고 다른 이름으로 해도 돼요.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나올 거예요. 저장하기 눌러도 다른 이름으로 나와요. 해봐요. 이게 다른 이름으로 무조건 나온다니까. 그러면은 원래 제목 쓰면은 이게 제목으로 가져오는데 얘는 제목으로 안 들어오는 게 여기 표로 돼 있으면 이게 칸막이로 인식을 해서 얘가 못 가져와요. 그냥 아까 했던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제목으로 가져오죠. 이런 것들은 아이고 이것 때문에 안 들어오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어디다 해야 되냐면 D에다 하기로 했잖아요. D에 D 누르세요. 그 다음에 우리 몇 번이요? 27기죠? 27기 한글 2016 더블. 그럼 전에 나는 행복한 사람 이렇게 돼 있네. 파일 이름은 뭐라고 쓸까요? 길성 아파트 전세. 그래서 보통 이제 몇 동 몇 호까지 이렇게 쓰거나 하시면 되죠. 101동 702호 101동 이건 임의대로 하면 되겠어요. 705호다. 왜냐면 이제 다른 계약서도 뒷동 아파트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용 이렇게 할게요. 임대인용 101동 705 임대인용이다 이렇게 하셔요. 저장이 컴퓨터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죠. 한글뿐만 아니고 저장 잘못하면 일한 게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고요. 안 하니만 못한. 네? 이렇게 해서 임대인용이라고 했죠? 저장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차인용으로 또 해야 되죠. 네.
그러면은 이거를 또 지우고 하느니 이거를 잘라내가지고 이거 교체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얘를 또 지워버리면은 또 네모난 게 위로 가야 되죠. 그럼 이렇게 하시죠. 어떤 걸 잘라야 되냐. 여기 위에 있는 거 임대인용을 이렇게 블럭을 잡아봐요. 드래그 오른쪽 오려두기 오려두면 이게 없어져요. 또 밑에다 커서 찍고 오른쪽 붙이기 하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붙이기. 그 다음에 네모가 또 있죠. 오려두기 위에다가 커서 찍고 붙이기 이렇게 해야 되죠. 다시 한 번 해서 다시요. 아이, 아 잘라내는구나. 네, 막 잘라내서 하는 게 적합하겠죠. 글자가 막 섞여요. 다시 해볼게요. 원래대로 이렇게 돌려놓을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작업하기 수월한 게 만약에 여기를 지우고서 또 글자 겹치기를 해도 되죠. 그럼 여기 또 넣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그죠? 그러니까 얘를 교체하면 되는 거잖아요. 바꿔 쓰면 되죠. 그럼 위에 거를 블럭을 잡고요. 드래그 하는 거 아시죠? 오른쪽 오려두기 없어지죠? 밑에다 커서 찍고 뒤에다 찍어도 되고 뭐 앞에다 찍어도 되고 오른쪽 붙이기 있죠? 붙이기.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막 이런 것도 많이 쓰고 컨트롤 X 잘라내기는 많이 쓰진 않죠. 사실 복사 붙이기를 많이 쓰는. 붙이기 하면은 이게 두 개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러면 또 여기 밑에 거 이거를 또 잘라다가 위에다가 하면 되잖아요. 오려두기 또 위에다 커서 찍고 붙이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까는 임대용이 체크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임차용에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저 네모하고 그 한 거 두 개 있을 때 어떻게 없앤다고요? 네모를? 인차. 커서 찍고 백스페이스 글자 지우듯이 하면 돼요. 지금은 안 지우죠. 바꿔치기 해야 되니. 어렵죠? 집어치울까요? 다시 한 번. 좀 어렵죠? 전문적인 사람들 기능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적으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글의 기능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꼭 여기서만 쓰는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하세요. 또 저장을 해놔야 되죠. 파일. 지금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저장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못해도. 저장하기랑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구별을 확실하게 하셔라고. 지금은 저장하기에 대해 다른 이름으로 해야 돼요. 저장하기 하면은 덮어 써버리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자료가. 다른 이름으로 해야 돼요. 다른. 왜? 임차인으로 또 하나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저장하기 했다. 그러면 지금 일한 게 지금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작업해야 돼. 밥은 언제 먹으려고요? 이걸 끝내고 먹어야 되는데. 그쵸? 그 저장하기랑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잘 구분해 놓으셔라고. 그러면 여기 임대용이라고 나왔죠? 커서를 찍고 수정해서 쓰는 거죠. 이럴 때는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고 파랗게 돼 있으면 그냥 쓰면 어떻게 돼요? 다 지워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커서를 찍고 대자를 지우고 임차 인용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해봐요. 임차 인용으로. 그래서 또 다른 문서를 만들어내려면 다른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 예. 근데 틀린 거 수정했을 때는 하나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저장하기 하는 거죠. 계약 금액을 4억 5천만 원으로 했는데 이거 뭐 좀 수정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저장하기로 해놓은 게 맞아요. 그래서 저장하기 할 때 있고 다른 이름으로 할 때가 있어요. 한글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임차인 됐죠? 그럼 임대인용도 만들어진 거고 임차인용도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프린트 해드리면 되는 거죠. 또 사무소 보관용 또 하나 해놓고 3개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잘 하셨고요. 꺼버리세요. 이제 이거 꺼버릴게요. 껐다. 다 끄고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X가 2개죠. 아래 X를 눌러서 저장하고 싶은 건 저장하고 이런 건 저장 안 하면 저는 해볼게요. 한글이 X가 2개 있죠. 다른 건 X 2개 있는 게 없어 프로그램에. 그죠? 그래서 위에 X 하면 완전히 한글을 종료하겠다는 거고. 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밑에 거는요? 이번엔 한글에서 저장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장하는 거는 저장하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또 블록 저장하기 PDF 저장하기 암호 설정 저장하기 이렇게 여러가지 기능으로 한글은 작업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저장하기랑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해봤었죠. 이번에는 9페이지 타이핑 요거 하나 해볼까요? 왕부자 재산 목록 현황 요거서 타이핑 같이 해볼게요. 뒷문서에서 왕부자 몇페이지예요? 9페이지 한글은 자동으로 번호를 부여하려면 1점 하고 한 칸 띄면 이게 자동으로 돼요. 1점 한 칸 띄고 이렇게 해서 전 5만 평 5만 평이면 엄청나네. 언현동 250번지 엔터 그만하려면 이제 한 번 더 엔터 치시면 없어져요.
보통 프로그램이 이렇게 해놨어요. 은행, 선생님, 네, 글씨가 네. 너무 예쁜 소리인데 너무 크게 나와요? 스페이스 치면 딱 쳐다보고 스페이스바 치면 쫙 날아버리고 스페이스바 페이스가 앞으로 나가서 무장 이렇게 힘으로 눌러주구나. 그럼 이렇게 나와요. 색깔을 좀 크게 할까? 8080. 그래서 저장해서 쓰기도 하고 다른 이름으로도 저장하고 블럭 저장도 하고 PDF 문서도 만들고 사진으로도 저장이 되거든요. 사진으로 저장해서 쓸 일도 간혹 생기기도 하고요. 아무튼 저장 포맷이 많이 지원이 되는 게 또 한글, 물론 다른 프로그램도 비슷하게 돼 있긴 한데 글씨 좀 크게 하려면 컨트롤 A 하고 컨트롤 A 하시면 전부 블럭 잡히죠. 그래서 여기 글자 크기를 한 12 정도로 할까요? 12 이렇게 12. 제목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블럭 잡고요. 16 가운데 정렬 이렇게 했어요. 컨트롤 A 컨트롤 A 하시면 여기 서식 도구에서 여기 글자 크기 너무 작으니까 한 12 정도로 통일해 볼게요. 12 제목만 드래그해서 얘는 14 정도로 이렇게 16, 18 16 정도로 하시죠. 가운데 정렬도 한번 눌러봐봐요. 한글은 기본 정렬이 뭐예요? 양쪽 정렬이죠? 양쪽 정렬.
선생님 글자 크기가 없어요. 네? 글자 크기가 여기 윤검자 위에요. 제목은 한 16. 하나만 하고 마무리 할게요. 이렇게 썼다. 저장. 파일. 저장해야 돼요? 다른 이름으로 해야 돼요? 저장. 처음이니까. 지금은 구별 실익이 없죠? 네. 아무거나 눌러도 되겠어요. 파일 이름, 왕부자 재산 목록 현황 이라고 저장. 했어요. 나는 이제 재산 목록을 부동산만 해놓고 싶어. 부동산만 따로. 그러면은 원래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걸 이렇게 블록 잡고 복사해다가 문서를 또 열어서 거기다 붙여놔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거 아시죠? 모르면 설명한 거로 대체할게요. 그렇게 한다고요. 요것만 따로 하려면 얘를 복사해서 다른 문서를 열고 이제 이렇게 해서 복사했어요. 그 다음에 새 문서를 이렇게 꺼내 가지고 붙이면 부동산만 되겠죠. 부동산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하세요. 부동산만 이렇게 블록을 잡아요. 드래그 제목부터 잡았어요? 파일. 그럼 블록 저장이라는 게 생겨요. 파일 누르세요. 이렇게 블록, 한글은 블록 저장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은 없어요. 그리고 이걸 모르면은 또 이제 어디가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해서 어딘가가 이렇게 한 글자라도 이렇게 블럭이 잡혀 있으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은 안 나와요. 블럭 저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전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었는데 이럴 때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이 있어요. 근데 난 블럭 저장 안 하는데 저렇게 나왔다. 그럼 어딘가 블럭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데나 빈 공간 찍으면은 해제되겠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블럭 저장. 그럼 이름을 넣으라고 나오죠. 그러면 파일 이름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럼 이럴 때는 또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 왕부자 재산 목록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 눌러요. 블록 저장으로 눌러요? 블록 저장? 그럼 왕부자 재산 목록 현황의 이름이 딱 들어갔죠? 커서로 현황 뒤에다 탁 찍고 부동산 이렇게 부동산만 하면 파일 이름도 이렇게 금방 수정을. 그래서 긴 파일 이름이 위에 있으면 이렇게 이용해서 쓸 수도 있어요. 저장. 그럼 이제 부동산 편만 생긴 거예요. 네. 이제 해제. 빈 공간 눌러서 해제. 이제 끄고요. 다 꺼버리면 되겠어요. 다음 시간에 다른 저장 방법에 대한 거 더 해볼게요. 오늘은 한 3가지 정도 했다고 봐야 돼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또 뵐게요. 아니, 내일은 뭐야? 내일은 안 봬요. 내일은 선거하시고 목요일날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이 책은 어떻게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개인 소유된 거예요. 준 거예요? 네네. 아, 저도 몰랐어요. 네.